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이 켜를 빼들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된 고가주택들, 이거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전수조사를 선언한 거죠. 정말 갑자기 터진 이 세무 리스크, 도대체 왜 시작됐고 핵심이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회사들은 그럼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회사 명의로 된 주택, 이거 정말 직원을 위한 사택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금을 아끼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요? 국세청이 지금 바로 그 애매한 경계선, 그 회색지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어마어마한 조사가 갑자기 왜 시작된 걸까요? 이게 뭐 실무선에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 위 아주 높은 곳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착착 진행된 그야말로 전격적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4월 9일에 대통령이 기업 이비업무용 부동산 세금 강화 검토해 라고 지시를 딱 내립니다. 근데 바로 정말 딱 3일 뒤인 4월 12일에 국세청장이 전수조사를 발표해버려요. 이건 뭐 엄청난 속도전이죠. 그만큼 이번 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임광영 국세청장이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감이 딱 옵니다. 이건 그냥 세금 좀 덜 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돈이 제대로 된 투자에 쓰이는 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사치나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걸 단순 탈세가 아니라 아예 기업 자금을 횡령하는 거랑 비슷하게 아주 큰 틀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나선 걸까요? 그 충격적인 규모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국세청이 딱 뭘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건지 그 핵심 포인트 3가지도 제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른 법인명의 고가주택, 그 수가 무려 2,630채입니다. 2,630채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은 그냥 예외 없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집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냐면 1,600개가 넘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산들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무려 5조 4천억 원입니다. 5조 4천억.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뭐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중에서 100채가 넘는 집들은 한 채 가격이 50억 원이 넘는 말 그대로 초호화주택이라는 겁니다. 회사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었는지 이 숫자들만 봐도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국세청이 이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확인하겠다는 걸까요? 사실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핵심 검증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이 3가지만 딱 보면 이게 진짜 사택인지 아니면 탈세 목적인지 답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거기 누가 사는데? 이겁니다. 한마디로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냐 아니냐를 보겠다는 거죠. 서류에는 버젓이 직원 사택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회장님 가족이 별장처럼 쓴다거나 자녀들이 공짜로 살고 있다거나 이런 거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핵심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월세입니다. 월세를 제대로 받고 있냐는 거죠. 우리 월세 받는데요? 라고 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막 말도 안 되게 싸다? 그럼 바로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회사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도 시세에 맞게 제대로 받고 있는지까지 다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바로 유지비 처리 문제입니다. 사주일가가 사는 집의 관리비, 재산세,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런 개인적인 비용을 전부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탈세죠. 당연히 업무랑 관련 없는 자산에 들어간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국세청 경고가 아주 무섭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있죠?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걸리면 어디 한번 해명해보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식 세무조사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국세청의 칼날이 정말 턱 밑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 설마 우리겠어 하다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정말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야 하는 실무 대응 3단계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은요, 서류입니다. 무조건 증빙 서류부터 완벽하게 챙기세요. 임대차 계약서, 월세 꼬박꼬박 받은 통장 내역, 우리 회사 사택 규정 같은 거요. 지금 당장 찾아보고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텝, 논리입니다. 이 집을 왜 샀는지, 업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둬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 같은 공식적인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스텝은 선제적 조치입니다. 딱 봐도 좀 사적으로 쓴 것 같다, 위험하다 싶은 자산 있죠. 조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아예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임대료라도 현실에 맞게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첫 번째 액션 딱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회사에 집이 몇 채나 있는지 싹 다 리스트업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집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시고요. 그 자료를 들고 바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닐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국세청은 이미 주택 다음엔 토지다라고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칼끝을 넓히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과연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